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3월 26일 시험한 경기도 경력경쟁 화학 기출문제 해설 영상입니다. 시험 봐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이번에 화학 문제가 아주 어렵게 출제되어서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이야 좀 약간 버거운 수준이었을 테고, 여튼 이제 화살은 떠났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은 푹 쉬셔야죠, 그렇죠? 지금 며칠 안 지났죠? 푹 쉬시고 면접 준비 잘 하시고.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시험을 이제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보신 분들이야 답이 중요하죠. 답은 이미 제가 카페에 올렸고요. 자, 이제 1번 책형은 비책형이었습니다. 1번부터 해설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저는 잘 안 보여요. 이게 화면이. 근데 여러분은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자, 1번 문제부터 좀 계산 과정에 들어가서 좀 당황했습니다. 그렇죠? 고체의 결정 구조에서 질량이 가장 큰 것은 어떤 거냐? 이제 이렇게 해갖고 세 개의 금속에 대한 원자력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질량이라는 것이 좀 이제 살을 좀 더 붙이면 단위 격자에 이렇게 되겠죠. 단위 격자의 질량이 가장 큰 것은 어떤 거냐?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어떻게 알고 있나요? 단위 격자의 질량은 이건 기본적인 공식을 기억하면 되는 건데, 중요한 게 이 단위 격자에 몇 개의 입자가 들어가 있느냐. 그렇죠? 그 입자 수를 우리가 아셔야 돼. 뭐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우리 단체면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단체면이면 1, 2, 4 이렇게. 배위수가 나오면 6, 8, 12 이미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들어가야 되나요? 입자 한 개의 질량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개예요. 그러면 입자 수는 단체면 1, 2, 4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요 입자 한 개의 질량이 원자량을 아보가드로의 수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1번 문제는 입자 수에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의 수는 공통적으로 있는 거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 없고 원자량을 계산하면 되는 거다. 그렇죠? 자, 그럼 단순이면은 입자 수가 하나고 폴로늄의 원자량이 주어져 있죠? 209. 채심이면 입자 수가 두 개죠? 거기에 56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계산해 보면 209보다 크냐 작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역시 3번도 채심임, 나트륨은 23. 그건 해당 사항 없겠네. 면심이 4죠. 그 다음에 철이 56이에요. 우리 이거 56에다가 4를 곱해보면 4, 6이 24에 224죠. 이렇게, 그러니까 209보다 얘가 크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2번. 이제 원소의 주기적 성질인데,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 하시면 뒤에 화학 반응 그 부분이 어려운데,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저 개인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그러는데 일단은 파통원에 있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굉장히 헷갈려요. 그렇죠? 파트 6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기 계산 과정도 없잖아요. 이 부분은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 자, 2번은 이주기고요. 바닥이래. 자, 전자배치가 나왔으니까 이런 거 나오면 빨리 우리가 아는 걸로 바꿔야죠. 따라서 얘가 3번이니까 얘는 리튬이고, 얘는 4번이죠. 베릴륨이고, 얘는 448이니까 산소고, 얘는 9개네. 플로린.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게 뭔가요? 저렇게 원소가 나오면 주기율표를 작성하자. 자, 전부 다 이주기니까 리, 배, 산소, 플로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사이즈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1번.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온인데, 우리 이거 보면 등전자 이온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두 세트가 있죠. 전자 10개짜리, 전자 18개짜리. 근데 지금 얘는 리튬 베릴륨은 이온이 되면 여기서 말하는 이온이란 안정한 이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튬이면은 전자 하나를 잃어야 되고, 베릴륨은 이족이니까 전자 2개를 잃어야 돼. 그렇죠? 그런 상태면 얘네들은 전자가 총 몇 개이네요? 2개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자가 총 2개이네요. 얘네들은 전자가 총 몇 개이네요? 8개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와 얘네는 등전자인 애들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이거 밑에 또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나요? 우리 나트륨, 마그네슘. 그러니까 얘네와 얘네가 8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10개죠, 얘. 10개가 돼야 돼요. 10개짜리. 요 밑에 있는 애들이 18개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황, 염소, 그 다음에 요렇게가 등전자, 요렇게가 등전자. 우리 두 세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네들은 전자 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껍질 수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 별로는 무조건 10개짜리가 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C, D인 애들이 당연히 와야 돼. 큰 쪽에. 그 다음에 뭐예요? 등전자에서는 이제 요게 많이 혼동을 오는 건데, 양성자 수가 많을수록 유효 핵전화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이 커니까 세게 잡아당겨. 그쵸? 즉 세게 잡아당기니까 사이즈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얘는 8번이고 얘가 9번이니까 얘가 산소보다 훨씬 더 세게 잡아당겨. 그러니까 사이즈가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바뀌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고쳐보면, 전자 2개짜리니까 얘가 3번이고 얘가 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A가 제일 작고, 아니죠. 3번, 4번이니까 B가 제일 작고, 이거 엄청 헷갈린다니까? 이렇게 되고, 얘가 8번이고 9번이니까 9번이 더 작죠? 이런 식으로 된다. 그쵸?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은 원자 반지름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은 전부 다 이주기예요. 같은 주기니까 꽃갈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아까와 같은 논리로 양성자 수가 많을수록, 유효 핵전화가 클수록 정전기적 인력이 커져서 사이즈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이 제일 큰 애는 리튬이에요. 그 제일 작은 애는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 A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렇죠? 3번 전기 음성도. 자, 전기 음성도는 역시 같은 주기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따라서 이번에는 누가 제일 클까요? 플로린이 제일 크니까 이번에는 A, B, C, D 순위 역시 틀렸고.
4번이 이제 1차 이온화의 에너지 나왔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뭐 생각나야 돼요? 보활수 생각나야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같은 주기니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죠. 쿨롱의 힘이 커지니까 이온의 에너지 커지는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그러니까 A, B, 그 다음에 C, D 순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보활수 판단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보활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지. 따라서 주기성에 의해서 그대로 이렇게 A, B, C, D 순으로 되는 거다. 예외가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뭐 질소, 산소 이렇게 나와 있으면 보활수 딱 들어맞는 건데 그 점이 좀 아쉬웠어요. 이번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엄청 헷갈렸죠? 자, 됐고요. 3번은 수소의 보완자 모형에 대한, 그러니까 오비탈과 양자수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옳은 것은 이랬어요. 근데 지금 이게 1번 지문이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뭐 이렇게 복원을 하고 나니까 2번이랑 유사한데 1번은 하여튼 명백히 틀렸어요. 그렇죠? 하여튼 명백히 틀린 거였어. 그래서 복원을 좀 이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하여튼 2번을 보면 주양자수가 n인 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의 총수는 우리 이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n 제곱이고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전자의 총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다가 몇 개? 2 곱하면 되죠? 하나 오비탈마다 전자 2개 들어가니까.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3번은 뭐가 틀렸나요? 자, 여기 수소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수소는 전자가 하나인 애기 때문에 오비탈의 에너지 크기는 오직 주양자 수에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ES와 EP가 어떠해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4번 방위 양자수가 1인 오비탈은 구형이 아니고 R형의 그 다음에 P 오비탈이 돼야 되죠. 그렇죠? 3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우리가 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시험장에 가게 되면 확신이 안 들어.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거는 우리 해보면 돼. 예를 들어서 n 이퀄 2다. 그러면 이때 오비탈이 ES, EP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오비탈의 총수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 EP라는 게 EPX, EPY, EPZ니까 한 개고 세 개니까 총 4개. 그래서 2의 제곱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외워두면 좋은 거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안 되면 해봐도 된다. 그렇죠. 3번의 정답은 몇 번인가요? 자, 2번. 여기까지는 뭐 계속 평이했습니다. 자, 4번. 요 순서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순서는 딱 들어맞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것은 이랬어요. 이것도 뭐 빛의 속도로 풀었죠. 뭐만 찾았나요? 호돈수 물질이 있냐 없냐 그렇죠. 호돈수 물질이 있으면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이니까. 여기 뭐 호돈소 맞죠? 여기 호돈소 맞죠? 4번 여기에 호돈소 그렇죠. 그래서 다 호돈소 물질이 있다면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3번은 솔직히 제가 기억을 못했는데, 그렇죠? 복원할 때 학생들이 차기온이 형성됐대. 차기온 형성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차기온 형성 과정은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죠. 배유결합이 형성되는 거니까 루이스 산염기 반응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 산화수 따져서 계산하고 이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4번 같은 경우는 정답은 몇 번인가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거 이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액성, 가수분해죠. 이게 이제 좀 쉽지 않았던 그렇죠?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거 보고 염의 액성 보고 가수분해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염들이 K 플러스 ClO4 마이너스고, 즉 저희 양이온, 음이온, 정확히는 짝산, 짝염기가 물과 가수분해를 하냐 안 하냐 그거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고, 그거 판단하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되나요? 강산 6개, 강염기 5개만 하시면 된다.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강산의 짝염기는 물보다 약한 염기. 그러니까 그 말이 가수분해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약산의 짝염기는 물보다 강한 염기, 가수분해 한다 이런 얘기. 따라서 이렇게 금속 양이온 K 플러스가 나와 있으니까 OH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KOH가 강염기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먼저 강산을 적어보면 우리 두 세트를 기억하고 있죠. 먼저 할로제나 수소산 HCl, HF가 아니고, HF는 할로제나 수소산이지만 강산이 아니죠. HBr, HI 이런 애들이 강산이에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산소산, 질산, 그 다음이 황산, HClO4, 과염수산. 저기 ClO4 보이시죠? 쟤는 강산의 짝염기예요. 물보다 약한 애예요. 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수분해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강염기는 전부 다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1가, 2가로 구분하고 있죠? LiOH, NaOH, KOH. 여기 K 보이시죠? 이게 강염기예요. 그럼 K 플러스는 강염기의 짝이라고, 물과 가수분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가 염기죠. CaOH2, BaOH2. 그래서 중요한 건 얘네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강산 강염기로.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우리가 가수분해를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 K 플러스는 강염기 KOH의 짝이니까 가수분해 안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음이온이니까 여기다가 수소이온 갖다 붙이면 HClO4 강산이죠. 강산에 얘는 짝이에요. 역시 가수분해 하지 않으니까, 둘 다 가수분해 하지 않으니까 중성일 거고. 그렇죠? 자, 이게 나는 맨 처음에 얘가 NO2잖아요. 난 이게 NO3를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Na 플러스, 여기 NaOH 보이시죠? 꽝이고, NO3라면 여기 있잖아. NO3라면 강산의 짝염기인데 NO2잖아요. NO2는 이 강산 6개에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산이에요. 약산의 짝은 물보다 강한 애이기 때문에 얘가 가수분해를 해요. 그렇죠? 얘가 음이온이니까 당연히 음이온도 나와야죠. 생성물에. 따라서 얘는 꽝이고, 요거로 인해서 염기성이에요. 자, 얘도 매 마찬가지. 얘 우리 양쪽성 염이죠. 근데 우리가 얘는 뭐예요? 양쪽성이니까 그것도 알고 계셔야죠. 양쪽성이니까 얘가 산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산의 역할을 하면 산성일 거고, 염기의 역할을 하면 염기성일 텐데 얘는 염기의 역할을 한다. 그렇죠? 따라서 염기성이에요. 그 다음에 리을. 얘는 이제 3 플러스겠네요. 이 Cl 마이너스죠. HCl 강산이죠. 얘는 꽝이고, 얘가 그렇죠. 이거 금속이 물과 반응하는 경우는 우리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 어떤 경우만 전하량이 큰 애들만, 그렇죠. 그러니까 전이금속인 애들 중에서 전하량이 큰 애들만 가수분해를 한다. 그래서 얘 때문에 산성이에요. 그렇죠.
우리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 삼가죠. 그놈이 물과 수화를 하면서 수소이온을 내놓죠. 자, 그래서 리을은 산성이고, 미음, 다 꽝꽝이네죠. 그러니까 중성. 그 다음에 PO4 3- 인산이죠, 인산. 인산, 삼가이온, 인산 약산이죠. 따라서 얘 염기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개씩 묶어놨으니까 액성이 같은 거, 딱 염기성이 몇 개예요? 세 개죠. 니은, 디귿, 비읍.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가수분해가 나왔다라는 얘기 자체가 시험이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는 간단하지만 많은 걸 알아야 되는 부분이 가수분해죠. 그렇죠? 가수분해는 그래서 꼭 연습을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자, 5번 마치고 6번이 이제 착화물 문제인데, 착화물도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그렇죠. 일단 착화물 이런 거 4개씩이나 나오면 쫄죠. 쫀다 이게. 자, 먼저 기억 1번은 뭐 물었나요? 기억과 니은의 기하 구조는 평면 사각형이냐. 우리 이거 연습한 거잖아요. 배수가 4고 아연이면 사악한 체죠. 카드뮴, 얘네들이 사면체죠. 사면체 구조고. 그 다음에 배수 4인에는 구조가 또 가능하죠. 사군이 백평, 구리, 니켈, 백금. 이런 애들은 평면 사각형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기역은 사면체고 니은은 평면 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평면 사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다, 1번은.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은 광학 이성질체가 존재하냐. 이것도 우리 많이 연습한 거잖아요. 에틸렌 디아민이 3개 있으면 광학 이성질체고, 그 다음에 4개, 2개짜리가 있으니까 시스, 트랜스, 기하는 존재하지만 광학은 존재할 수 없죠. 따라서 얘도 틀렸어요. 광학 이성질체가 존재하는 건 리을만이죠. 3번, 어이없죠, 이거 답이. 디귿과 리을의 배수는 6개이다. 그러니까 요게 4개, 2개, 이거 더하면 6개고. 그 다음에, 얘는 3개, 3이네? 배수가 3 아니죠? 에틸렌 디아민은 2자릿수 리간드잖아요. 2자릿수 리간드가 3개 와 있으니까 얘 역시 배수는 6이다. 그래서 3번인 거고. 4번은 명명법이 나왔는데, 자, 이게 보여야 돼. 얘가 중성이고 3개인데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빠졌네. 이게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요 놈의 명명법은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에틸렌 다이아민이 3개 있으니까 트라이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죠. 그렇죠? 이 로마자 숫자가 뭘 뜻하나요? 산화수를 뜻하는 거죠. 전화수. 따라서 얘가 중성이고 얘가 삼가기 때문에 코발트도 삼가예요. 삼가면은 로마자 3으로 표시해 줘야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렇죠? 자, 6번 착화물 됐고. 자, 이제 7번. 기체 분자 운동론인데 이것도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그래서 반응이 가능한 분자의 몰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게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 유효 충돌 이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애들이 적절한 방향으로 충돌해야 돼. 그래야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 T1에서는 요만큼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애들이고 T2에서는 이만큼이네요. 그렇죠? 따라서 반응이 가능한 분자의 몰수는 T2이다. 맞다. 이런 얘기고. 촉매를 사용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가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T1에서도 아까 요만큼인데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촉매를 사용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되어서 속도가 증가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감소한다. 맞고. 온도는 T1, T2이냐? 당연히 그 운동 에너지 큰 애들이 T2가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만 의존하니까 당연히 T2가 커야 되죠. 그렇죠. 이것도 맞고. 그래서 분자의 평균 속력은 T1과 T2에서 서로 같다 이랬어요. 당연히 아니죠. 웃지? 여러분 뭐 생각했나요? 루트 n분의 3RT 이거 생각하는 거죠. 무조건. 그러니까 온도가 클수록 속력이 어때요? 빠르죠. 그러니까 평균 속력은 T1, T2 중에서 T2가 더 빨라야 됩니다. 그렇죠. 역시 평이한 문제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야, 이게 이성질체가 뭐 이제 이성질체나 명명법이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성질체 그러니까 두 개 이중결합이 들어가 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였어요. 저도 이성질체가 나올 수는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들어가 있는 애가 나오지는 않겠지 그랬는데 이제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답을 수정했잖아요. 8개, 그러니까 4번에서 3번을 했는데 일단은 이게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패스, 그렇죠? 일단 패스고 다른 문제 풀어야 되고 자, 얘는 우리가 이중결합 우리가 그러니까 CnH, EN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뭐죠? R 캔이고 이중결합이 있는 그 다음에 뭐죠? 사이클로 R 케인이죠, 그렇죠? 사이클로 R 케인이죠. 그러니까 고리형인데 단일 결합이 이루어진 그거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얘를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탄소 4개가 있고 이중결합이 하나 있는, 그렇죠? 이게 이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 이중결합이 일로 이동할 수가 있죠. 위치를 요렇게, 그렇죠? 얘가 일로 이동하는 거는 쟤랑 같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얘란 말이지. 얘가 우리가 이거를 구조식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게 다 메틀기잖아요. CH3. 얘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이렇게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얘가 시스, 그 다음에 얘가 트랜스, 이렇게 기하 이성질체를 가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애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얘 이렇게 있고, 탄소 2개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수소가 이렇게 있는 거. 얘도 탄소 4개에 수소가 8개의 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도 가능하다. 얘도 이성일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게 참 생각하기 쉽지 않죠, 이게. 하여튼, 자,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이성질체 연습할 때, 이 탄소 4개니까 탄소를 하나를 줄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지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중결합을 붙여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또 있나요? 근데 내가 여기서 헷갈린 게 이거랑 난 이거를 같이 생각을 해버렸네. 얘는 같은 애죠. 그렇죠? 이제 더 없어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는 이제 이중결합이 있는 애는 더 없어. 이제 사이클로를 생각을 해야죠. 사이클로니까 탄소 4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사이클로 부테인 이렇게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탄소 하나 줄이죠.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여기 이제 탄소 하나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그렇죠? 구조식을 분자식을 만족하죠. 따라서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나는 맨 처음에 7개를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근데 보기에 7개가 없잖아. 그럼 나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넷, 5, 6, 7, 8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와서 보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잖아. 그렇게 되면 몇 개가 돼야 돼? 7개가 돼야 되는 거고. 이제 문제는 뭐냐? 그래서 내가 왜 6번으로 고쳤냐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답이 8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얘인데, 저는 이걸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예전에 수능에서 탄소화물이 이제 이성질체가 수능 범위일 때 얘가 모의고사에 나왔다고. 근데 그때 이거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얘를. 그러니까 한쪽에 탄소가 모두 들어가는 얘를. 그래서 다 틀린 거야. 근데 나중에 해설을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주어졌더라고, 이게. 이런 애가 해설에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런 애가 가능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분자 구조상으로는 VSEPR에 의하면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있으면 반발력이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냐? 라는 건 둘째 치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얘 같은 애는 굉장히 어때요? 불안정한 애라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이성질체가 이런 애가 있냐 없냐라고 한다면 불안정하지만 있겠죠. 그렇죠? 있겠지. 하겠지. 그래서 나는 이걸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얘까지 포함해서 8개라고 했는데 7이 있었으면 내가 7이 찍었을 텐데 7이 없어서 이제 확실히 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를 이성질체로 고려를 하지 않은 거예요. 출제자들이. 그래서 6개로 제가 정답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답도 6개로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막말로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제가 모의고사에서 이게 나온 경우가 있어서 기억을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됐든 8번에 C4H에서의 이성질체의 총 개수니까 저는 그것도 생각해 봤죠. 뭐죠? 당연히 광학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근데 얘는 뭐 이중결합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광학은 힘들죠. 하여튼 총이란 말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아닌 뭐 다른 단일결합으로 하면 이루어진 애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광학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됐고요. 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상자기성. 얘는
뭐 평이하죠 이제. 이건 뭐 분자궤도 함수, 그러니까 그 오비탈의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자 상자기성인 건데 일단 네온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 이주기에서 상자기성인에는 그러니까 동종 이온자 분자 B2랑 O2만 상자기성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반자기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N2 시리즈고 O2 시리즈니까 N2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N2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수가 늘어나니까 N2 E 마이너스 N2 마이너스 N2 플러스 N2 E 플러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뭐 말해요? 결합차수죠. 결합차수 3.0, 2.5, 2.0 이렇게 되는 거고 자기적 성질은 반상, 반, 상상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상자계성인에는 이 N2, 이가 음이온 얘가 상자계성인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1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O2, E 플러스는 그림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역시 전자수가 들어가는 걸로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O2, E 플러스 O2 플러스 O2, O2 마이너스, O2, E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결합 차수는 얘가 3.0, 2.5, 2.0, 그 다음 1.5, 1.6 이렇게 되고 자기적 성질은 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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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거는 기억하자라는 게 취지죠. 이거를 뭐 시파파시 해서 이렇게 그려서 전자 채워넣고 이렇게 하면 백날해도 안 된다. 누차 말씀드리죠. 항상 나오는 애들만 나온다. 자,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10번. 10번은 평형 이동과 관련된 르 샤틀레 원리인데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발열이니까 음수죠. 딱 이렇게 써놔야 되고 NO를 첨가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반응물이죠. 그러니까 반응물을 얘가 증가했으니까 얘를 증가한 걸 완화시켜야죠. 정반응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이동 방향이 다른 거 이랬으니까 그 다음에 혼합물의 온도를 냉각시킨다. 우리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온증흡 기억하고 있죠? 온도를 증가시키면 흡열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반응이 발열이니까 온도를 증가시키면 역반응이 일어나고 그럼 냉각 감소시키는 경우가 당연히 정반응. 그 다음에 이제 이 3번이 여러분이 이제 좀 평형 이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게 낚일 수가 있는 거죠. 부피를 감소시켰어. 부피를 감소시켰어. 그러니까 부피는 입자수와 비례하니까 감소시킨 게 평형을 깨트린 거야. 증가돼야 돼. 그럼 역반응이 진행되면 3개잖아요. 그래서 얘는 역반응.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 평형 이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크게 2가지인데 온도와 압력, 아니지. 농도와 압력, 그리고 온도. 그래서 온도는 우리가 온증으로 해결하고 농도와 압력은 우리가 단위 부피당 입자수의 변화예요. 그냥 부피 변화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부피를 감소시켰다 라는 얘기는
부피당 입자수는 어떻게 돼요? 증가된 거죠. 그렇죠? 따라서 단위 부피당 입자수가 증가된 게 평형을 깨트리는 요인이고, 그거를 완화시키려면 감소돼야죠. 따라서 3개가 2개 되는 정반응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1, 2, 3번이 다 정반응이니까 4번이 답이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뭐 누차 나오는 거잖아요. 전체 압력과 부피가 일정한 경우 평형 혼합물에 그 불활성 기체를 이랬으니까 비활성 기체를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분압이 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X라면 그 다음이 몰 분율 X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압력이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비활성 기체를 첨가하게 되면 몰 분율이 감소하죠. 몰 분율이 감소하니까 얘도 어떻게 돼요? 감소돼야죠. 입자수가 늘어나는 반응. 입자수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분압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입자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니까 역반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3개는 정반응. 그 다음에 4개는 그러니까 4번째 하나만 역반응이.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11번은 이것도 좀 괜찮은 문제인 것 같은데, 탄소와 산소의 결합 길이 비교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결합 길이를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우리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첫 번째가 결합 차수고, 아니지.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를 비교할 때 결합 길이를 비교하는 거고, 결합 길이는 우선적으로 결합 차수를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는 우리 3중 결합하고 있죠? 얘는 결합 차수가 3이고, CO2는 뭐 이렇게 이중 결합 2개 있는 애죠? 2차고, 탄산이온은 공명 구조를 갖고 있는 애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결합 차수 이런 건 어떻게 구하나요? 주위 원자 수가 3개고 결합이 몇 개인가? 4개죠? 요게 결합 차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1.33이죠. 이렇게 돼요. 얘는 메탄올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놈은 단일 결합이니까 1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합 길이 비교니까 차수가 크면 짧아지겠죠. 그래서 얘가 3차, 2차, 1차, 1.33차, 1차니까 요 순서대로 결합 길이가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차수가 클수록 결합 길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적어서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였어요. 그렇죠? 11번.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아세트산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뭐 어렵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1번을 보면 아세트산이 물에 녹으면 이제 염기성을 나타낸다. 그렇죠? 어이없죠. 아무리 이거 틀린 보기지만 하여튼. 그 다음에 아세트산은 수소 결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세트산을 구조식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려볼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 수소 결합할 수 있는 애들이 6개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카복시기를 가지고 있는 애는 당연히 폰에 직접 결합한 수소가 있는 애잖아요. 얘는 당연히 수소 결합할 수 있죠.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요 3번이 좀 괜찮은 문제인데
sp2 혼성 오비탈을 갖는 산소가 존재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탄소냐 산소냐를 굉장히 이렇게 구분해서 봤어요. 그렇죠. 신경 써서 봤다. 나는 맨 처음에 그렇게 탄소가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산소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걸 알려면 구조식을 그려봐야 되는데 얘가 요 탄소가 sp2죠. 그렇죠. 요 탄소가 sp2예요. 근데 이제 산소는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 요 탄소는 혼성 오비탈이니까 입체수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 주위 원자수가 탄소, 수소 4개니까 얘는 sp3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고 주위 원자수가 3, 탄소 하나잖아요. 입체수가 3이니까 얘는 sp2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 말하는 거예요. 얘. 그래서 sp2 혼성 오비탈을 갖는 산소가 존재한다. 아시겠죠? 우리 여러분이 이원자 분자인 애들 있잖아요. N2. 이런 애는 혼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 이거 뭐예요? sp죠. O2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면 비공유 전자쌍 하나에 주위 원자가 하나, 그러니까 입체수가 2니까 sp고 O2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면 두 쌍의 원자 하나, 입체수 3이니까 얘는 sp2가 되는 거. F2는 어떻게 되겠어요? 단일 결합의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세 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체수가 둘, 셋, 넷. 입체수 4에 얘는 sp3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원자인 분자는 애들도 다 혼성을 해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결합력이 센 안정화 화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답이 3번이에요. 그렇죠? 4번.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두 개냐? 쌍의 수를 말하냐. 쌍. 탄소와 수소는 없고 지금 네 쌍이죠.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이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구조식 같은 거를 그려봐야 제일 확실하죠. 구조식 그리는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13번 이제 후반부 문제인데 여기는 이제 아주 따끈따끈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자, 13번 딱 보니까 헤스의 법칙과 관련된 문제죠. 아세틸렌은 수소 분자와 반응해서 에테인으로 된다.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C2H2 5.2g이 반응을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C2H6 얘를 생성할 때 엔탈피 변화량을 아래의 화학 반응식을 이용하여 구하면 이렇게 뭐 댓글에 엔탈피 변화량이 아니고 반응열이라고 그랬다는데 뭐 크게 대세에 영향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분자량이 26이니까 얘를 5.1을 26으로 나누면 얘가 0.2몰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딱 느낌이 왔어야 돼. 5.2g이 보통 이제 일반적인 문제는 어떻게 나오나요?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이용해서 요놈의 엔탈피 변화량을 구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놈의 엔탈피 변화량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얘가 몇 몰이 반응할 때 1몰이 반응할 때 엔탈피 변화량을 구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요놈의 양이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1몰에 대한 걸로 구한 다음에 그렇다면 0.2몰이면 얼마냐? 그러니까 한 단계의 계산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계산 과정이 한 단계 더 들어갔던 그런 문제다.
자, 그래서 지금 주인공이 3개고 식도 3개니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주인공 C2H2는 1번 식에 있고 반응물이니까 위치는 같고 얘는 1인데 얘는 개수가 2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해주고 수소가 여기인데 얘인데 얘가 3번식에 있죠. 그러니까 위치가 반응물로 같죠. 그래서 3번을 그냥 더해주면 되고 얘는 개수가 2, 2로 같으니까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에테인인데 얘는 생성물이고 반응물이니까 위치가 반대니까 빼줘야 되고 2번식을 빼줘야 되고 개수는 2분의 1을 곱하면 되고 그렇죠? 따라서 요 1번 동그라미 1번에 얘가 1, 2, 3라고 한다면 이걸 다 대입을 하면 돼요. 이게 다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159가 납니다. 마이너스 1159 킬로줄 이렇게. 그래서 원래 이 숫자가 제가 카페에 글을 올릴 때도 썼지만 이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제가 생각한 250인가 이랬었던 것 같은데 이번 시험은 어려워서 이렇게 저런 사소한 숫자까지 기억할 여력이 없었어요. 보통 내가 복원을 해야 되니까 서너 번은 봤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여러 번 보지를 못해서 이런 걸 일일이 기억을 못했기 때문에 일반 화학책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렇죠? 숫자 자체는 맞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푸는지만 아시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몇 몰에 대한 거예요? 1몰에 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1몰일 때 마이너스 1159kJ의 열이 발생돼 5.2g이 0.2몰이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가 방출하느냐 이런 식이 하나 더 필요한 거죠. 그리고 계산한 게 231.8kJ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해당되는 거 232 이렇게. 헤스의 법칙은 평이한 문제였다. 그렇죠? 자,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고요. 14번. 제가 2차 반응 나온다 그랬죠. 결국은 나왔다. 그렇죠? 2차 반응의 반감기. 근데 뭐 그냥 식 때려 두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2차 반응의 반감기 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제 그런 문제였어요. NO의 분화 반응이 2차 반응이에요. 그렇죠? 2차 반응이라고 주어졌어요. 이 반응의 속도 상수가 주어져 있고 0.5에서 0.1 이게 절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의 시간은 얼마냐? 자, 2차 반응의 반감기 식이 어떻게 되나요? 속도 상수의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초기 농도. 그래서 그냥 한 줄 쓰면 한 줄짜리예요. 속도 상수가 0.43이고 0.5에서 0.25니까 초기 농도가 0.5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요게 계산하면 4.65 이렇게 나옵니다. 단위는 sec. 14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적분 속도식 그다음에 이제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그래서 그 제가 모의고사에도 자주 냈지만 1차, 그러니까 0차, 1차, 2차에 대한 그 적분 속도식과 그래프 있죠. 그래프 그 자체를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프로부터 속도 상수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14번은 정답 3번. 15번. 이제 이게 이번 시험에 킬러가 2개였었는데 그 중에 얘입니다. 그렇죠? 이게 자, 문제를 봅시다. 일단
1몰롱도 아세트산 500ml를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N부에 해서 아세트산 0.5몰 이런 얘기죠. 같은 농도에 이랬어요. 같은 농도니까 얘는 1몰롱도고 당연히 얘 얼마 떨어뜨렸겠어요? 500ml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럼 이제 중화점에 도달이 됐죠. 이제 여기서는 당량점이라 그랬어요. 문제는 당량점에 도달한 후 추가로 NaOH를 1ml를 떨어뜨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에 당량점에 비해 증가한 pH는 얼마냐 이런 얘기죠. 증가한 pH는 얼마냐. 이게 제가 시험장에서는 얘를 좀 이렇게 나름 잔머리를 쓴다고 썼는데 하여튼 그 잔머리는 실패를 끝났고, 자 1ml를 떨어뜨렸을 때 당량점에 비해 증가한 pH는 얼마냐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할 게 pH 두 개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당량점에서의 pH를 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추가로 했을 때의 pH를 구해야 되고, 그러면 NaOH를 떨었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의 pH가 더 어떻게 돼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를 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 2 이렇게 한다면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중화점에서는 우리가 뭐만 주로 묻는다. 액성을 묻는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액성이니까 결국은 가스분인의 문제다. pH 같은 경우는 계산이 복잡하다. 루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출제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똑하니 나왔어요. 그렇죠? 따라서 한번 구해보면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당량점에서의 pH니까 액성은 염기성이죠. 아세트산 이온에 의해서 가스분해가 되니까 따라서 OH-의 농도를 구해야 되고 OH-의 농도는 루트 C'이죠. 그렇죠? C'이고 OH-니까 KB예요. 지금 문제에서 KB가 주어져 있다고. 그렇죠? KA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뭐가 주어져야 돼요? 이 산에 KA가 주어져야 돼. 그렇죠?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여러분을 생각해서 KB를 직접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KA를 주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KA가 주어지게 되면 이 KA를 KW로 나눠야죠. 그래서 나눠서 우리가 KB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아유 이거 니네 복잡하니까 KB는 내가 알려줄게 하고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요 값 자체가 깔끔한 값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KA가 주어지게 되면 KB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숫자를 조정을 해도. 그래서 KB,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C'만 구하면 된다. 자, 그럴 때 이 C' 구할 때 이 C'은 누구의 농도인가요? 산의 농도가 아니죠. 산의 농도가 아니라서 우리가 C'은 누구의 농도인가요? 요 아세트산 나트륨. 그렇죠? 염이 생기죠. 그 아세트산 나트륨의 농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농도는 MV니까, 그렇죠? 1 곱하기 500ml니까 0.5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 항상 주의해야죠. 중화점에서의 몰 농도예요. 그러니까 중화점이니까 산 500ml에 염기도 500ml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렇죠? 중화점에서의 부피는 몇 리터다? 1리터다. 여기서 이제 많이 비극이 벌어지죠. 그렇죠? 연습을 안 하면 이게 분명히 아세트산 이온의 부피이기 때문에 여기 0.5 이렇게 써버린다고. 그렇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걸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5 곱하기 5니까 5 하나 나오죠. 5가 하나 나오고 이게 5승이 아니고 10승이죠. 큰일 날 뻔했네. 그럼 얘가 0.5니까 이제 아까 우리 5 곱하기 5라 그랬으니까 10의 마이너스 11승이 되는 거죠. 루트를 벗기면 10의 마이너스 5.5 몰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따라서 POH를 우리가 계산하면 5.5 빼기 로그 5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5는 2분의 10으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로그 10은 1이고 로그 2가 여기 나와 있죠. 0.3이라고. 따라서 5.5에 빼기 자 로그 11 로그 2는 0.3 이렇게. 여기가 0.7이죠. 0.7을 하게 되면 POH는 4.8이 돼요. 4.8이니까 pH는 14에서 4.8을 빼면 9.2가 중화점에서의 pH예요. pH가 7보다 큰 염기성인 건 맞죠? 제대로 구했단 말이지. 이제 추가로 하나 더 구해야 되죠. 자, 여기서는 이제 역시 OH- 염기를 떨어뜨리니까 OH-고 그냥 정의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분모의 부피. 그러면 아까 500ml, 500ml니까 1000ml에다가 얘 몇 미리 떨어뜨렸다고요? 1ml.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느낌이 와야 돼. 1000에다가 1을 했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뭘로 힘차가 과감하게 1000ml, 1리터로 여러분이 놨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몰수. 그 몰수는 중화점에서 아세트산 이온에 의해서 가수분해에 의해서 pH가 9점이니까 OH가 마이너스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NaOH 1ml를 떨어뜨렸으니까 몰수가 2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중화점에서의 OH- 농도가 얘잖아요. 그러니까 몰수는 MV니까 이 몰농도에다가 부피, 중화점에서의 부피 얼마예요? 1이지. 그러니까 여기 요거 자체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5 이게 몰농도고 거기에 곱하기 1 한 게 중화점에서의 수산화 이온의 몰수. 그 다음에 다시 추가로 떨어뜨린 NaOH 1ml의 몰수는 역시 MV. 농도는 1이죠. 그 다음에 부피는 10의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요게 지금 몰수란 말이지. 이해되시죠? 요게 중화점에서의 OH-의 몰수. 요게 중화점 이후에 추가로 1ml를 떨어뜨렸을 때의 OH-의 몰수. 다 MV, MV란 말이죠. 자, 이제 여기서 얘네를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5.5 곱하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5 얘를 더해줘야 되느냐. 그렇죠?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케미칼 센서 아니에요. 당연히 얘는 뭐 할 수 있다? 무시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더 대면 어떤 일이 있죠? 중화점에서 아세트산 이온이 생기는데 얘가 물보다 강한 염기예요. 따라서 가수분해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고 OH-가 나와요. 그렇죠? 중화점에서 지금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 NaOH를 더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의 몰수가 요만큼인데 들어가는 애가 얘예요. 즉 얘에 의해서 무슨 반응이 진행돼요? 이거 역반응이 진행된다고.
얘의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작은 양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값을 뭐하러 할 수 있다? 무시할 수 있다. 0으로 할 수 있다. 케미컬 센스. 결국은 이제 남는 애는 뭐만 남나요? 아까 1000 더하기 1은 1000ml, 1리터라고 할 수 있고 얘 무시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 몰만 남으니까 추가로 pH를 그러니까 추가로 NaOH 1ml를 더 떨어뜨렸을 때의 OH-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면 POH는 3, pH는 11. 그러니까 얘가 pH 1, 얘가 pH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11에서 9.2를 뺀 1.8만큼이 증가한 거다. 그렇죠.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센스가 있으면 얘가 1ml잖아요. 1000ml 대해서 1ml야.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양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pH가 증가해봤자 얼마나 증가하겠어.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 찍었어야죠. 그렇죠? 안타깝게 2번을 찍으신 분도 계시더라. 그래서 이 15번, 아유, 정말 주옥 같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작정하고 내신 거다. 이거 중화점에서 잘 이렇게 계산 문제 내지 않아요. 이렇게. 루트도 있고 그래서, 계산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잘 내지 않는데, 중화점에서 pH 계산 문제가 나왔다. 주옥 같은 문제였다. 그렇죠? 명품이지, 명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이제 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그 완충용액에서 pH 계산하는 문제 많이 연습했죠. 걔가 나온다 이제. 걔가 나올 때가 된 거다. 제가 나온다 그러면 언젠간 나온다. 언젠간. 그렇죠. 자, 그 다음 16번. 15번 풀고 16번을 보니까 아주 반갑더라. 아주 반가웠더라. 그렇죠. 이런 문제도 나와야 사람이 숨을 쉬죠. 자, 이건 뭐 원소 분석에 의한 그렇죠? 실험식 구하는 문제예요. 이건 뭐 아주 기계적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2.2g이 들어있는데 충분한 양의 산소를 공급하면서 모두 완전히 연소시킨 결과 이산화탄소의 양이 4.4, 물의 양이 1.8 이었을 때 실험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이렇게 하고 여기 원자량 얘네들만 구하면 되겠군. 이런 게 그림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도 설계란을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 탄소의 질량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의해서 4.4g이니까 일정 성분비 44분의 12. 그러니까 1.2g이 될 거고 수소는 1.8g이니까 일정 성분비 18분의 2, 0.2g이 될 거고 산소는 화합물의 질량 2.2에서 1.2 더하기 0.2 한 거니까 얘가 1.4니까 0.8g. 이건 이제 여기에 탄소의 질량 1.2, 수소의 질량 0.2, 산소의 질량 0.8 하면 이거 어떻게 돼? 얘는 1 되고 2 되고 2분의 1 되고 2를 다 곱하면 2대 4대 1인 이런 비가 나오죠. 따라서 실험식은 C2H4O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분자량 주어지고 분자식을 구하라 이렇게 안 한 것만 해도 교수님한테 고맙게 여기셔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 문제가 많은 시험 문제에 이런 것까지 나오면 부담스럽죠. 자, 그래서 16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 17번. 자, 이 17번도 제가 상평형도를 그려야 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아, 대단해.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대단해. 자, 상평형도를 해석하는 문제는 이제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 이것도 뭐 유단자에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도 보면 우리 유단자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수준이. 유단자만 잘 보면 돼. 자, 상평형도를 그리고 점을 딱 찍고 아이오딘이잖아요. 물이 아니잖아. 물이 아니니까 융의 곡선의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압력이 Y축이죠. 따라서 여기가 90토르고 이 온도가 115도인지 하여튼 이게 좀 자신이 없는데 하여튼 학생들이 뭐 아무 말이 없으니까 맞다고 치면 옳은 곳은 이랬어요. 보기 1번은 제가 자신이 없어요. 지문이 확실하지가 않아. 2, 3, 4는 확실한데 보기 1번은 확실하지가 않아. 하여튼 증기압이란 말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하여튼 보시면 액체잖아요. I2 리퀴드니까 여기가 이제 90토르고 이상의 증기압을 가질 수가 없다. 증기압 곡선이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압력을 증가시키고 하면은 충분히 90토르 이상의 증기압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틀렸다. 2번 115도 이상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대. 여기가 115도인데 온도를 증가시키면 여기가 고액이니까 그렇죠?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2번 틀렸고 I2 리퀴드는 1기압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 얘가 90이니까 이쪽이 760일 거 아니에요. 얘가 760이라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줄만 그으면 된다. 줄만. 4번 I2 리퀴드는 90 이하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90토르 이상에서는 고체 기체만 존재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 4번이 맞는 얘기다. 그렇죠. 상평형도를 이렇게 우리가 이걸 작도라 그러는데 작도라는 표현이 좀 너무 과하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문제는 우리가 상평형도에서 대비해야 될 게 어떤 경우냐면 압력이 다른 경우에 이제 상평형도가 주어져서 그걸 가지고 가열곡선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모의고사 때도 냈는데 그게 어려워. 그렇죠? 굉장히 헷갈리는 건데 하여튼 그런 거 이제 대비해야 된다. 나올 건 다 나왔기 때문에 상평형도는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17번의 정답은 4번이고 18번 아까 우리 그 킬러 문제 두 가지 중에 나머지 하나 18번 이것도 아주 좋은 문제였죠. 제가 이게 시험 볼 때는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문제 푸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나와서 집에 와서 보고 나면서 보니까 정말 좋은 문제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맨날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에서 옷 사다가 그 명동 그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명품을 샀을 때의 느낌? 아주 그런 고품격 문제였어요. 아주 좋은 문제였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제. 자, 볼까요? 18번. 27도씨에서 용질 AB 0.85g을 물에 녹여 100.85g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그러니까 1차적으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용질이 0.85인데 용액이 100.85니까 최소한 우리가 아이고 용매는 100g이군. 그렇죠? 삼투압이 4.8기압이었다. 그 파이는
ICRT 딱 떠올려야 되고, 이제 문제를 완전 읽으면 AB가 완전히 헬이 된다고 할 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반터프 인자가 2라는 거 알려준 거고, 이때에 이 용액의 녹는점은 몇 도씨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용액의 비중이 주어져 있고, 원래 이거 비중이면은 우리가 비기 때문에 이 단위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뭐 밀도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비중이라 그래 놓고 단위가 주어져 있었어. 기체 상수, 그 다음에 물의 어론점 내리는 상수는 1.86이다. 자, 이제 문제가, 이거 여러 번 문제 읽었어야죠. 이거 18번 문제는 어려운데 많이 풀었더라고. 하여튼, 최종적으로 뭐 구해야 되냐면, 녹는 점은 몇 도씨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어느 점 내림이죠? 그럼 IM 이렇게 하고, I 알죠? 반터프 인자, KF 주어져 있죠? 얘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몰랄 농도가 아까 우리 문제 첫 번째 읽으면서 용매가 얼마라고요? 100g이라고. 그러니까 0.1kg이라고. 거기에 KF니까 우리의 초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점은 용질의 몰수가 얼마냐. 이것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구하냐라는 걸 잘 알고 우리가 문제를 들어봐야 돼. 초점을 명확히 하고 찾아가야 된단 말이지. 18번 문제는 몰랄 농도에서 용질의 몰수다. 근데 주어진 정보가 이제 삼투압이니까 파이는 ICRT. 자, 삼투압이 4.8이죠. 반터프 인자가 A, B라 그랬으니까 2죠. 몰 농도 모르죠. 그 다음에 얘가 0.08이고, 온도가 27도시니까 절대 온도 273도 하면 300켈빈이에요. 이게 38에 24잖아요. 4.8이니까 이 몰랄 농도는 0.1 몰 농도가 되는 거지. 됐죠? 자, 이제 여기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틀리신 분들은 잘 보세요. 이게 0.1 몰 농도니까 이걸 보고, 아하, 1리터에 0.1몰이군.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대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지. 그쵸?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된다라는 얘기지. 1차적으로 몰 농도는 쇠기 성질이다. 그쵸? 따라서 0.1 몰 농도라는 얘기는 1리터에 0.1몰이 있어도 0.1 몰 농도고, 2리터에 0.2몰이 있어도 0.1 몰 농도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지금 주어진 정보로는 옌지 아니면 더 이상의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지. 근데 왜 여러분이 5개념 중에 하나가 뭐야? 1리터에 0.1몰이 있는 게 0.1 몰 농도예요 라고 여러분이 오해한단 말이지.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여기 아까 이 비중이 주어져 있잖아. 이거는 뭐 왜 주어졌냔 말이지. 페이크라고? 아니죠. 쟤를 활용을 해야지. 그렇죠? 따라서 우리 저 비중이 밀도니까, 우리 밀도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저게 1ml잖아요. cc니까 1ml잖아요. 1ml에 1.0085g이에요. 그렇죠? 느낌 와야지. 지금 용액의 질량이 100.85g이잖아요. 자, 그러면 1000을 곱하면 1000ml. 1리터라면 1008.5g이에요. 그렇죠? 느낌 와야 돼, 이제. 지금 용액의 질량이 얼마예요? 100.85g이라고. 우리가 몰 농도를 구했지만 용액의 부피는 모른다고. 그렇죠? 하지만 뭐는 알아요? 용액의 질량이 주어졌단 말이지. 그래서 저 밀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부피를 구하는 거지. 자, 어떻게 구하나요? 1008.5g이 1리터니까
지금 용액이 얼마야? 100.85g이죠. 그러려면 얘가 몇 리터가 돼야 돼? 0.1리터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100.85g에 해당하는 용액의 부피는 얼마다? 0.1리터라는 얘기죠. 무슨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0.1 몰농도에 대한 부피가 0.1리터로 주어졌고 그게 0.1 몰농도가 돼야 돼. 그렇다면 용질의 몰수는 몇 몰이 돼야 돼요? 0.01몰이 돼야 돼.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이 0.01몰이 여기에 들어가면 끝났다 이런 얘기죠. 아유 이 주옥 같은 문제 이거 푸신 분들 많던데 케미컬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 자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델타 TF는 반토프인자 2조 자 몰랄 농도 어떻게 돼요? 용매 0.1kg에 용질이 0.01몰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0.1몰랄이네. 곱하기 1.86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0.372가 나오고 어느 점 내림이 어느 점은 0도씨에서 0.372 내려가는 거니까 영하 0.372도씨가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18번 문제는 아주 그러니까 실수하게끔 우리 아까 그 중화점에서 pH 구할 때도 부피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화학에서 부피를 여러분이 이렇게 무시하고 덤벼들었다가는 반드시 피본다. 단순히 그냥 더하고 그래가지고 부피를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부피를 구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비중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중, 밀도가 주어지면 반드시 이런 절차를 따라가 봐야 돼. 해당되는 조건을 따라서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저 밀도라는 조건이 그냥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아주 주옥 같은 문제였다. 공무원 국어 시험에 길이 남을 문제다. 18번은. 자, 됐습니다. 그 다음이 9번 문제. 이 19번 문제는 뭐 제가 누차 강조했던 문제죠. 저는 이제 이걸 보고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드디어 나왔네. 이게 언제 나왔죠? 처음 그 9급에 나왔던 게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서울시 7급이 아니고 9급이 나왔어요. 나 그때 깜짝 놀랐는데, 그렇죠? 9급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게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됐든 드디어 이제 얘가 나왔다. 이제 전기화학에서는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것 같아. 더. 그 이상의 것은 너무 어려운 개념들이고. 자, 이게 제가 하여튼 이게 여기 앞에 최종본에는 그 전에 거는 처음으로 간에 올린 거고 여기가 전자 2개가 있었는데, 그렇죠? 네,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호가 없었대. 마이너스 부호도 없었고 플러스 부호도 없었대. 그래서 하여튼 수정을 해서 올렸고요. 자, 19번은 우리가 뭐 이미 많이 대비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쪽 제목이 유형이 뭔가요? 이게 반쪽 전지의 결정이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계산이 맞죠. 그러니까 얘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반쪽 전지의 기전력은 그녀, 쉬, 표준 수소 전기과의 실험에 의해서만 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반쪽 전지를 실험에 의하지 않고 뭐에 의해서? 계산에 의해서도 구할 수 있다는 게 이 문제의 취지예요. 주어진 정보로부터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자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반쪽 전자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주어진 식으로부터 얘를 유도하고, 그러니까 끄집어내고 헤스의 법칙으로부터 1, 2 하면 쟤는, 그러니까 쟤를 E3라 그러면 E3는 얘가 주인공이니까 이 식에서, 즉 E2의 기전력에서 그 다음에 1번식을 빼야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아니지 뭐다?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왜? 기전력은 세기 성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 그러니까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는 게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을 이용을 하죠. 깁스 에너지는 크기 성질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전력을, 반쪽 존재의 기전력을 결정할 수가 있다. 마이너스 NF E3. 이건 산수만 틀리지 않으면 되죠. 마이너스 NF E2 마이너스 NF E1. 이렇게 패러데이 상수 다 지워지죠. 지워지고. 자, 3번이 우리가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E3 마이너스 2번식이 되죠. 전자 몇 개? 2개. 거기에 E2 0.34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번식에서 이온의 몰수 1 기전력 0.522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E3는 0.158 볼트다 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런 건 뭐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죠. 자, 19번 했고,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는 요새 자주 출제 안 됐었는데 드디어 분자간 1년 끓는 점이 나왔다.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나왔죠.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룹 가에서는 우리가 항상 뭐예요? 수소결합 할 수 있는 애를 찾죠. 그런데 수소결합 할 수 있는 애가 3개나 있네. 그 중에서 1등은 누구예요? 물이죠. 됐고. 그럼 나는 전부 다 17쪽 애들의 화합물이네. 그렇죠? 따라서 얘네들 전부 다 무극성 분자고,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커서 끓는 점이 높겠죠?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얘가 가장 분자량이 커서 분산력이 커서 끓는 점이 높아요. 그래서 그룹 가에서는 H2O, 그룹 나에서는 CI4 이렇게 되겠습니다. 2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해설을 마칩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건데, 내년도도 이런 수준으로 나올 것이냐에 대한 장담은 없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동안에 나왔던 것처럼 평이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이거 수준으로는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거잖아요. 경우의 수가.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이 앞으로 시험 대비를 할 때 항상 계산 문제 같은 거 실수하지 않게 연습을 잘 하시고, 항상 문제를 볼 때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출제자가 뭘 묻는지, 그렇죠? 초점을 쫙 맞춰서 거기에서 풀어가는 그런 연습.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으려면 기본 개념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자, 됐습니다. 하여튼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 자, 뭐 시험을 망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잘 보신 분들, 하여튼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